저는 인간의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늘 인간에 대한 공포에 떨고 전율하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언동에 전혀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고뇌는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상자에 담아두고 그 우울감과 긴장감을 숨긴 채 천진난만하고 낙천가인 척 가장하며 익살스럽고 천진난만한 아이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제가 가진 행복이라는 개념과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를지 모른다는 불안. 저는 그 불안 때문에 밤마다 몸을 뒤척이고 신음하고 거의 미쳐버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매주 토요일 11시 밤을 책임지게 될 심야 식물원의 원장 박성우입니다. 저는 플로리스트이자 가드너이고 정원 디자인 회사와 공동체 정원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야 식물원을 통해 식물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주 하나씩 정원 식물들을 소개하며 정원을 가꿀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식물을 이해하는 힘으로 마을과 사람을 바라보는 심야 식물원이 되려 합니다. 단원 FM 88.7MHz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단원 FM 유튜브 꽃선생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음악 카더가든의 나무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하네요. 근심 없게 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무딘 목소리와 어설픈 자욱들 화려하게 장식해줘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웃어줄래요. 사진처럼 수줍은 마음이 다 녹아내리게 무력한 걸음과 혼잡한 TV 속 세상 없이 또 울기도 해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밤새 모아둔 아스라이 쌓인 고운 마음도 다 가져가셔. 언제든 꺼내볼 수 있죠.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카더가든의 나무 듣고 왔습니다. 심야식물원은 식물을 배우고 식물을 통해 사람과 말 그리고 문학을 이어가는 컨텐츠를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의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 중 마음 가슴 깊은 곳에 넣어뒀다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안 보다가 좀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나 움츠려들 때 좀 꺼내보는 어둠의 친구 같은 책입니다. 그런 이유는 묘한 동질감을 느껴서인데요. 작중의 요조가 마치 나를 공감해주는 듯해서 아픈 이빨을 혀로 한 번씩 건드려 보면서 아픔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꼭 그런 묘한 중독성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든지 좀 미숙하고 서투른 아이였습니다. 늘 인간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들을 전 항상 좀 미숙하게 어리숙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지, 왜 미워하는지, 사랑하면서 미워하는지, 꿈을 꾸는지, 이루지 못한 꿈이 왜 후회로 남는지, 그것이 왜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꿈을 꾸면서 꿈을 이룬 사람을 왜 미워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 항상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게 인간은 인간 실격의 주인공인 요조처럼 늘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서투른 제가 처음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했었던 건 식물을 교육하면서부터였습니다. 기초식물학을 주민들에게 교육하면서 식물이 살아가는 생태나 원산, 기후, 필요한 습도 같은 것들을 식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식물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식물을 땅에 심으면서 그 식물에 맞게 생태를 조절하고 마음을 담아 물을 주고 키워낼 때 사람도 결국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사람이 무척이나 두렵고 동시에 단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땐 식물을 알려주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라고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심야식물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워볼 식물은 루피너스입니다. 루피너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어류로 작은 종 모양의 꽃부채가 탑처럼 쌓여 길게 뻗는 화형의 꽃으로 비비드하면서 강렬한 색상과 종류에 따라 파스텔 색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색상이면서 동시에 강렬한 색상을 품고 있는 식물입니다. 또 짙은 청록색의 잎과 은빛이 도는 콩자루는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루피너스가 아름다운 식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정원을 만들 때 메인이 돼줄 킥에 해당하는 가장 예쁜 부분에 해당하는 포인트 구간을 설정할 때 보통 이렇게 비비드하고 강렬한 색채의 식물을 쓰게 되는데, 일단 형태 자체가 파라렐인 수직인 형태로 자라나기 때문에 좀 더 강렬하고 재미있는 효과를 줄 수 있고 색상의 파도가 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의 재미를 조금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심어주는 것보다, 떨어뜨려서 심는 것보다 이렇게 모아서 군집시켜서 심는 것이 조금 더 볼륨감과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조금 더 유리한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루피너스는 3월부터 파종을 시작해 4월, 5월쯤 꽃을 보거나 5월, 6월에 파종해 7월 말까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는 발화 기간, 파종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고 개화 기간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보통은 가을에 뿌려서 이듬해 봄에 꽃을 보는 추파 인연초의 형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봄에 뿌려서 여름에 꽃을 볼 수도 있고 이른 봄에 뿌려서 초여름에도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혹은 여름 초입에 시작해 8월 달까지, 8월 달 초, 7월 말까지 꽃을 볼 수 있어서 꽃 개화 기간도 굉장히 길고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꽃 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에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 기준 초봄, 늦여름까지 다양하게 파종해 키워내기 때문에 아주 좋고, 조금 더 따뜻한 곳에 가면 조금 더 이른 봄에 심어야겠지만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조금 늦여름까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피너스의 종자는 식물체까지 대략 한 30일 정도, 파종을 한 후 30일 정도가 지나게 된다면 식물체가 되고, 식물체에서 대략 씨앗부터 대략 120일 정도가 지나면 꽃이 되게 됩니다. 품종마다 온도에 따라 개화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5월에서 6월이 가장 아름다운 초하류입니다. 개화 기간은 대략 3주에서 5주로 꽤나 긴 편이고, 오랫동안 천천히 꼬리부터 길게 자라며 꽃이 점차 차오르기에 오래도록 꽃을 관상할 수 있어 정원의 킥으로 아주 좋은 요소입니다. 이 킥이라고 하면 뭔가 이 정원의 한 부분, 한 맥락을 맡아줘서 이 정원의 무드를 한 번에 확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키는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낮게 개량한 품종의 경우는 한 30cm까지 자라고, 큰 품종은 한 150cm까지 자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평균 한 90에서 80cm 정도까지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롭고 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원의 볼륨을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 보통 정원 박람회나 아니면 우리가 여름철 꽃시장에 가게 되면 꼭 보게 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루피너스가 어떻게 정원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말로 설명드렸다면, 루피너스는 과연 어떤 식물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피너스는 콩과 식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중해, 북유럽 등 다양한 곳에 분포하며 대략 300여 종의 1년 초부터 단연초까지 다양한 품종의 루피너스가 존재합니다. 루피너스의 학명은 루피누스 폴리필루스고, 폴리필루스는 많은 잎을 가진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또 루피너스를 루핀이라고도 부르는데, 루피너스를 그냥 루핀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 루푸스와 루피누스에서 유래한 뜻을 갖고 있는데, 재밌게도 이 루피너스는 아름다운 외관과 다르게 늑대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루피는 그리고 루피누스에서 유래했는데 늑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래가 왜 루피너스를 늑대라고 부르게 됐는지는 대략 한 2개 정도의 유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유럽의 전래동화 같은 곳에서 늑대가 키운 아이에 관련된 신화, 설화에 관련돼 있고, 사실 되게 대체적으로 많이 널리 알려진 건 루피너스가 워낙 생존력이 뛰어나고 무리지어 군집하고, 그러니까 무리지어 자라고, 그리고 토양의 영양분을 한 번에 많이 빨아들여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습성 때문에 늑대 무리 같다. 북유럽이나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늑대가 굉장히 큰 무서운 요소잖아요. 늑대처럼 이 토양의 모든 걸 뺏어간다라는 뜻으로 그 유래가 가장 유력하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원이 이미지와 많이 다르고
좀 역설적인 부분도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비드한 컬러의 식물이 어원이 늑대구나. 그건 생태적인 얘네가 자라는 이 성질에 있구나. 식물 자체의 성질이 늑대와 같이 거칠구나 라는 이 역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000년 동안 다양한 곳에서 음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루피너스의 콩자루를 이렇게 뜯어보면 작은 옥수수 알갱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분성은 거의 없지만 이것을 삶아 먹거나 볶아 먹거나 아니면 소스로 만들어 먹고 커피 대용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 에스트로겐 물질인 이소플라보네이드가 함유돼 있어 미용 성분으로 많이 쓰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약산성의 알카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생으로 먹진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먹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서 확인은 못 해봤지만 아마 지금 품종 개량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먹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이걸 먹을 수 있는 품종으로 개량해서 단맛을 최대한 올려서 먹을 수 있게 알카리성을 좀 낮춰서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식물학자 데이비드 더글라스가 북미에서 영국으로 가져온 뒤 조지 러셀에 의해 품종 개량이 돼서 지금의 루피너스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높은 토착률과 번식력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 효과와 식물이 땅에 영양을 공급하는 토양의 질소를 보증해주는 식물성 비료인 녹비 식물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고, 동시에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과거에는 늑대라고 불릴 만큼 나쁘다고 표현됐었던 식물이 지금은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좋은 이웃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뭔가 우리가 하나의 특이한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른 자연들을 뛰어넘고 잡아먹고 걷어들였었던 루피너스인데, 이제는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땅에 질소를 충전해주고 다른 이 지구에 사는 생명들을 위해서 비료가 된다라는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슬픈 이야기겠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뉴질랜드에서 외래종으로 분류되어 품종 개량되지 않은 원종에 가까운 루피너스가 뉴질랜드에 토착화돼서 우리나라의 붉은기 거북처럼요, 뛰어난 번식력으로 그 원래 살고 있는 토착종들을 위협해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만큼은 늑대로 살아가고 있는 루피너스고, 한국에서는 늑대로 살아가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뛰어난 번식력이 있지만 단단한 땅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흙의 토양이 찰흙 성분인 참흙이라고 하는데, 이 찰흙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질어서 뿌리가 쉽게 퍼지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피너스처럼 뿌리가 약한 식물들, 그리고 과습에 약한 식물들은 점토질은 아주 배수성과 통기성이 약하기 때문에, 왜 끈끈하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져나가고 고여 있어서 루피너스는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좀 쉽게 죽습니다. 그래서 번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루피너스가 우리나라의 토착종으로 와서 환경을 어지럽힌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토양이 참흙이기 때문에 찰흙의 정도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피너스를 우리 환경에서 키우려고 한다면 일반 토양, 찰흙이 많이 섞인 우리나라의 일반 토양에선 키우기가 어렵고, 우리가 흔히 원해토, 배양토라고 부르는 가벼운 흙, 그리고 그 가벼운 흙과 마사토, 버미큘라이트 이런 것들을 땅에 넣고 섞어서 흙을 좀 가볍게 만들어 주어야 루피너스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흙의 배수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는데, 흙에 물 빠짐을 쉽게 만들어주면 좀 더 키우기가 쉬워집니다.
대신 흙의 배수성이 낮아지면 물이 잘 안 빠지게 되면 쉽게 과습으로 죽는 경우를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루피너스가 심기는 정원에는 꼭 토양정지, 그래서 토양을 다양한 입자의 크기로 섞어주는 토양정지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루피너스를 1년초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추파 2년초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년초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품종에 따라서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숙군이 되기도 하고 1년초가 되기도 하고 추파 2년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키우는 장소, 예를 들어서 좀 더 추운 지방이다 하면 당연히 추파 2년초나 1년초가 되겠죠. 근데 중부지방이나 조금 더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숙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부지방, 우리 안산, 수원, 이 경기도권의 경우에는 꼭 월동 작업, 낙엽을 덮어준다든지 집 같은 걸 쌓아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만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루피너스의 꽃말은 욕망과 상상력입니다. 꼭 형태가 아름답고 색상이 굉장히 강렬하지만 그와 정말 대비되는 강렬한 늑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루피너스는 야성적이고 욕망이 있고 뭔가 무궁무진한 상상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심야식물원의 첫 번째 식물 루피너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시간이어가지고 조금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정보들만 모아서 나열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간결하고 재밌게 한번 식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상담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오의 톰보이. 늘 어렵다니까 잃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우리 부터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슬픈 어른은 늘 뒷걸음만 치고 미운 수모를 넘긴 넌 지루해 보여.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
혁오의 톰보이 듣고 왔습니다. 앞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본을 쓴 것만 보고 읽다가 그냥 어버버버버 하다가 끝나버린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매끄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코너를 진행하려고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라디오라는 걸 해보고 싶다 보니까 라디오를 하게 되니까 상담이라는 걸 꼭 듣고 상담이라는 걸 꼭 하고 사연을 받아서 뭔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제보도 받고 사연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해서 상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혁오의 톰보이를 듣고 왔는데 가사가 슬픈 어른은 늘 뒷걸음만 치고 미운 스물을 넘긴 넌 늘 지루해 보여. 불이 빨리 타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젊은 우린 나이테는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에 눈은 멀어 가는데. 이 가사가 미성숙한 방황의 시절을 젊은이의 방황하는 시절을 도전하지 못해서 멈춰선 우리를 그대로 음악에 좀 담아낸 것 같아서 제가 자주 듣는 노래인데 그런 미성숙함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데 참 혁오는 좋은 가수인 것 같아요. 이번 코너는 사실 이 노래와 연관 있는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청취자의 고민과 사연을 조금 제보받고 식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좀 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냥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루피너스처럼 이렇게 그날 소개한 씨앗을 사연자분께 보내드리는 고민을 주면 씨앗을 드려요 라는 가칭을 갖고 있는 코너인데요. 아직 코너 이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라디오다 보니까 사연을 받고 개인적인 욕심에 조금 사연을 받고 싶어서 좀 억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연, 고민, 그리고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씨앗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는 tfog 6@naver.com입니다. 다시 tfog 6@naver.com으로 씨앗을 받으실 주소와 성함 그리고 사연을 적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씨앗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돈 주고 구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그래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이름 적어서 저희 사연에 맞춰서 이제 루드베키아나 루피너스나 이렇게 그날 소개했었던 씨앗을 또 드리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말 못한 고민들을 익명으로 보내고 그 이야기를 당연히 해결해 줄 순 없지만 그래도 같이 얘기해 주고 공감 나눠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조금 마음의 위로 그리고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미성숙한 방황 그리고 도전하지 못해서 멈춰선 우리에 관한 사연인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이직을 해 새로운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나이도 적지 않고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기엔 늦었다 생각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 준비나 노후 준비는커녕 다른 사람의 발에 맞춰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도전이라니 막막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해도 성공할까 말까한 시대에 너무 뒤늦은 도전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고민하다 결국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도전하려고 몸도 움직여봤지만 그것마저 잘 안 풀려 의욕도 꺾이고 요즘은 중압감이 점점 심해져 자꾸 생각만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일마저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슬슬 주변에선 걱정하는 눈치인데 늦은 나이에 맨 땅에 헤딩하는 나 괜찮은 걸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드는 걱정과 고민을 사연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연자분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처럼 한 직업을 갖고 정년까지 쭉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직업만을 가지고 한 가지 기술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뭐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 영화를 만들면 영화, 뭐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영화 감독이 돼야 되고, 누구나 일러스트 작가가 돼야 되고, 누구나 작가가 돼야 되고, 누구나 기획자가 돼야 되고, 누구나 세일즈맨이 돼야 되는 그런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한 가지의 직업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새로운 도전을 늘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동체 정원교육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정원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식물학, 기초식물학과 정원 디자인까지 이 정규교육 과정은 굉장히 조금 일반 대학생들도 수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50대, 60대 혹은 70대 분들이 교육생으로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20대보다 더.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열정적이고 꿈이 많을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눈이 반짝거리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취미라기보다 진짜 새로운 직업을 찾고 계시구나. 뭐 제가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직장, 너무나도 좋은 환경, 너무나도 근사한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왜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사실 그때 20대 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분들도 저렇게 노력하니까 나도 조금 저거에 용기를 받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용기는 이미 씻겨 나갔고요. 근데 누구나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용기를 낼 용기도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용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요즘은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용기, 도전, 우리가 무언가 시도하는 것들이 늘 주변에 평가를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용기의 무게가 결국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낸 도전이 낭비로 치부받지 않으려면 성과를 내야 해.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해라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청년뿐만 아니라 40대도 50대도 60대도 계속 요구받고 있는 거죠. 도전했니? 바뀌었니? 바뀌어야지, 도전해야지, 변화해야지, 우리는 노력해야지, 그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나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대가 도전을 요구하고 우리는 또 그 도전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그러면 그 속엔 정제된 성공들이 있단 말이죠. 실패와 힘듦과 고난은 다 빠진 성공, 간편한 성공, 뭔가 그럴듯한 성공,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고, 오마카세, 그 일식집에 가서 비싼 1년에 다이닝 요리를 먹는 것들, 비싼 해외여행을 가는 거,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외제차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아니면 승진이 될 수도 있고요. 창업이 될 수도 있고요. 많잖아요.
테레비 광고든 유튜버든 밀키트 만들어서 1,000억 벌었다. 뭐 유튜브에 많이 뜨는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 다른 타인의 높은 성공들을 보면 내가 용기를 겨우 쥐어짜낸 내 용기와 도전은 그들의 성공에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로 내가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게 맞나? 그렇게 내 도전과 용기에 값어치를 매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고 그 타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내 용기와 도전이 재량되고, 그리고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멈춰서는 일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용기 낼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됐다는 게 조금 슬프지만, 용기나 도전이 하나의 사치로 느껴지는 세상이 조금 슬프지만, 아무런 결과도 못 내는 것보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 세상이 된 것은 좀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일까 사회의 문제일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뭔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식물은 사실 수명이 없습니다. 갑자기 도전해서 식물로 넘어가 버리는데, 기후 조건만 맞으면 식물은 무한하게 살 수 있어요. 영원히. 뭐 소나무가 수명이 있던가요? 뭐 2000년, 3000년, 뭐 시간만 준다면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죠. 근데 소나무가 자신의 수명을 알고 살아가진 않아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생존, 뭐 식물의 성공이라고 하면 생존이겠죠. 그리고 자손 번식, 유성 번식이든 무선 번식이든 자손을 계속 남기면서 자신의 식물체가 살아가는 게 식물의 최대의 성공일 텐데, 얘네들은 자신이 무한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오늘치의 줄기와 잎을 뻗을 뿐입니다. 괴테는 발화를 트이브라고 표현하는데, 트이브는 독일어로 오늘 배운 루피너스의 꽃말처럼 욕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의미합니다. 식물이 움직이는, 도전하는 그 힘은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욕망 단 하나입니다. 저기 동산의 한 그루 소나무도 내일 내 몸에 타고 오를 덩쿨이나 내 앞을 가로막아 해를 막을 빌딩이나 나를 뜯어먹을 사슴이나 벌레나 흰개미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한 줌의 흙이라도 더 감싸 안으려고 뿌리를 뻗을 뿐이고, 단 하나의 햇살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입을 낼 뿐입니다. 내일은커녕 오늘, 지금 이 순간 단 하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전에도 앞으로도 인간보다 식물이 오랫동안 지구의 주인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몇 살인지, 환경은 어떤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실패할 확률 따위는 제쳐두고 루피너스처럼, 늑대처럼 생존과 욕망을 위해 뿌리를 뻗고 수많은 줄기를 뻗어 꿈을 물어뜯고선 가장 아름다운 색을 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더불어 가장 많이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구교환 배우님이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구교환 배우님이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멈춰서는 것도 도전이에요. 멈춘 것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이 제 가슴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떠도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최대의 실패다. 근데 사람은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에게 기회가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기회로 성공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하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멈춰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식물도 척박한 환경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요. 멈춰서는 것도 용기고 도전입니다. 하지만 결국 줄기를 뻗는 것, 그것만이 멈춰선 것의 결말이어야 합니다. 루피너스처럼 터프하게, 찬란하게, 욕망하고 원하고 꿈꾸면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용기가 필요할 때 듣는 곡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광일 다이나믹 듀오의 가리온. 가리온 세소 나 한국 힙합 페르소나 Feel like king 손에 들어 queen 목소리를 HS처럼 직선 혈관은 경주 마픽 생명력은 뱀파이어 목덜미 sip 나 때는 개코라고 research 그 말은 이 자식이 네 손주한테 해주겠지 내 갈기는 바람을 타고 시선은 정면 햇빛 찌는 물웅덩이 밟아튀기면 돋고 내 신발은 워커 담배를 뻑뻑 피어대며 요런 손엔 도수 높은 알콜 페도라는 벚꽃 이제 머리는 다시 열배 달리기 전 선상에서 친구들과의 건배 화를 쏘도 화살표를 입술까지 당기고 손에 힘을 빼 관역까지 달리는 가리온 We run with the wind blow 흔들리는 window 끝까지 당겨진 핀볼 출발을 위한 원샷 let's 정성이 들려오지 퍽퍽 휴질력을 넣어도 내 길에는 없지 첨벙 내악에서 속돌 만지 못하지 달려 더 가리온 내가 회색이어도 그들은 절대로 색안경 안 벗지 난 그런 장애물 앞에서 더블 클러치 덤밀스처럼 팔팔하고 대보처럼 턱을 쳐올려 가습기에도 무지개가 떠 Live fast, die crown 쥐새끼들 pipe down 트랙에서 스팀팩 make you stay raw make it 랩이란 스텝로 이 본질이 뭐냐 래퍼가 그래 난 마라톤에서 철학하는 놈들을 사력하는 venom 향할 것 제대로 향할 것 챔피언 챙길 걸 다 챙기고 올라갈지 맨위로 넌 점수를 매기고 난 10분 대기죠 랩 하나로 빼낼 거고 난 그냥 래퍼는 캐릭터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도 전공법으로 해 난 요즘에 달리는 손을 반대로 달려 원초적인 랩 We run with the wind blow 흔들리는 window 끝까지 당겨진 핀볼 출발을 위한 원샷 let's 정성이 들려오지 퍽퍽 휴질력을 넣어도 내 길에는 없지 첨벙 내악에서 속돌 만지 못하지 달려 더 가리온 Return of the king 자네 머리 위로 lick 샷 앞서가는 두 필의 가리온과 때를 이을 적통 무대 위에 진고 맞서는 자에게 우리 신고고 시작부터 지옥 맞지 딴데 신고 의심하던 놈들 싹 쓸어버린 속사파 reload We run with the wind blow 흔들리는 window 끝까지 당겨진 핀볼 출발을 위한 원샷 let's 정성이 들려오지 퍽퍽 휴질력을 넣어도 내 길에는 없지 첨벙 내악에서 속돌 만지 못하지 달려 더 가리온 회색 경기 사이로 걸어가지 로우하게 내 쇼의 끝은 걱정과는 달리 정반대 처음엔 나란 놈 얼마나 하는지 보자고 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 보란 듯이 무슨 말이 필요해 난 지금 역사와 함께 이제 내 서삼편의 테이블 갈때 트랙은 준비됐으니 이제 달려갈게 가리온 We run with the wind blow 흔들리는 window 끝까지 당겨진 핀볼 출발을 위한 원샷 let's 정성이 들려오지 퍽퍽 휴질력을 넣어도 내 길에는 없지 첨벙 내악에서 속돌 만지 못하지 달려 더 가리온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곡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조광일 다이나믹 듀오의 가리오는 조금 용기를 얻어야 될 때, 조금 갑자기 빡 힘을 얻어야 될 때 듣는 노래인데요. 사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드린 사연은 사실 제 사연입니다. 첫 방송이기 때문에 사연을 모집하기도 조금 시간이 촉박했고 동시에 저부터 가슴 깊은 고민을 조금 꺼내놓아야 청취자분들과 가까워지고 자신의 고민도 조금 솔직하게 진솔한 사연도 보내주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제가 두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인 척했지만 저한테 제가 건네는 위로였고 그리고 충고였습니다. 루피너스처럼 늑대처럼 꿈을 향해서 물어뜯고 싸워보자. 주변 환경이나 뭐 그런 것들, 시간, 뭐 실패, 성공 그런 거 다 뒤에 제쳐두고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자 하는 제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방송된 사연자분께 꽃씨를 보내드리기로 했었는데 오늘은 제 사연이었죠. 그래서 사실 일주일 전부터 제가 씨앗 명함을 만들어서 명함 봉투에 씨앗을 넣고 앞에 인쇄를 해가지고 루피너스 씨앗을 일주일 전부터 나눠드리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요런 루피너스의 뜻과 이야기, 재밌는 어원, 그리고 식물학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을 들으셨으면 좀 더 뜻깊게 식물을 심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꼭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고민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연 상담 고민 제보는 이메일 tfog6@naver.com과 유튜브 더보기란에 인스타, 카카오톡으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선정해 씨앗과 고민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디오를 하게 된 이유도 앞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항상 인간이란 존재가 궁금했고 스스로도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해 왔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나 그런 것들이 늘 궁금했고 그런 것들을 식물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방식들을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물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프라인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라디오와 오프라인 모임 같이 진행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광고를 받아가지고 좀 소개를 해볼까 했는데요. 아직 준비된 것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핫플레이스들을 조금 설명해보고 소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안산으로 와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봐라, 어디 되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동네를 둘러보는 취미가 있어요. 옛날 건물들이나 아니면 옛날 가게들 아니면 새로 생긴 가게들 이런 데를 가보면서 조금 인테리어도 구경하고 건물도 구경하고 제가 좀 낡은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건물이 가진 뭔가 가치나 그 역사나 이런 걸 좀 둘러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추천해주는 곳도 가보고 뭐 공원도 가보고 음식점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안산을 오려고 했었던 계기가 되어준 장소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하는 곳은 고잔동에 위치한 전통주 바 곳안인데요. 제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기도 하고 좀 술을 잘 해독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요즘 좀 술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조금 마시고 있고
이게 술을 제가 좋아하게 만들어준 곳이라는 설명이 정말 간단한데요. 이곳에서는 아까 이름처럼 전통주를 판매합니다. 전통주를 판매하는데 각 지역의 전통주가 있잖아요. 뭐 안전뱅이 술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안동소주 이런 것들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제주도서부터 시작해서 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뭐 요즘 한참 막 유행했었잖아요. 로컬 맥주라든지 이런. 근데 생각보다 전통과 역사를 가진 전통주들도 많고 이제부터 역사를 쌓아갈 좀 맛 좋은 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증류주부터 시작해서 맑은 술, 탁한 술, 섞은 술 뭐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장르가 생각보다 많았고 되게 자세하구나. 이야기가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 곳인데요. 이곳에 가면 술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이 술은 어떻고요. 이 술의 맛은 어떻고 이 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이렇고요. 이걸 만드는 데 뭐가 필요한데 그건 왜 이런 게 들어갑니다. 또 그 역사는 어떻고 이런 되게 다양한 전통주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꾼처럼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게 꼭 제가 좋아하는 요리 만화의 한 장면 같아서 그때부터 조금 더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술을 마셔도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들의 각 특징도 설명해 주시고 지역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거든요. 어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술, 내가 좋아하는 취향도 잘 이렇게 설명해서 선택해 주시니까요.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추천드리는 메뉴가 제가 그 양념된 명태를 그 오징어 순대 위에 올려 먹는 오징어 순대가 있어요. 그게 정말 맛있고요. 그 새우 라면이라 그래서 이제 새우가 들어가는 라면인데 이게 진짜 시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전통주점인데 자꾸 안주 얘기를 해서 그게 참 맛있었고 또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술이 있습니다. 청명주라고 하는데요. 어 이 청명주는 안산의 위인 성호 이익 선생님이 사랑하셨었던 술이라고 해요. 성호 이익 선생님이 이 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적어둔 그 레시피가 있었는데 그 레시피로서 다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잊고 싶지 않아서 자세히 적고 할 만한 맛인가? 마셔봤더니 그런 맛이었어요. 사과 향이 살짝 돌면서 포도 향이 조금 도는데 굉장히 단 술이고요. 굉장히 스파클링한 맛이 좀 강한 술이었고 어 저같이 이렇게 술을 잘 못하는 사람도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좀 깊은 맛이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누룩, 쌀, 물 이 3 가지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재밌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꼭 고잔동의 하플 고단에서 청명주랑 함께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플 핫한 플레이스 안산의 하플 한 곳 또 찾아서 오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랑 같이 여행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첫 심야식물원 전 정말 뜻깊고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앞에 막 식물 소개하는 거나 아니면 그 책 소개하는 것들은 거의 그냥 읽다시피 해서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매주 토요일 밤 11시에 재밌는 식물 이야기와 진솔한 이야기 갖고 오겠습니다. 88.7MHz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심야식물원 원장 박성우였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다음 밤에 뵙겠습니다. 끝으로 음악 듣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북향.
내 방 창문은 북쪽을 향해 있어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아 삭막함에 화분을 키워도 순식간에 시들시들해지잖아 내 방처럼 나도 변해가고 있어 좁고 어둡게 이 어둠이 편한지도 몰라 상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네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과연 네가 와줄까 북향의 내 방 손을 잡고 어디든지 나가자고 해줄까 북향의 내 방에서 늘 피곤해 낮쯤 외로워 밤은 내 지금도 감은 또 눈에 단잡은 감은 이 어두운 방을 그리는 시간은 지독히 더디게 가는데 거울 속에 나는 비추지 세월의 발음 어제와 다름 두 다리는 감금된 듯 좁은 방구석만 계속 맴돌지만 내 맘은 미친 듯 tap to the bottom 지금 어디 있을까 너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내게 묻고 싶어 나를 보러 여기로 와줄까를 네 얼굴은 밝고 내 맘은 비 내리는 하늘 해안으로 내 방은 낙엽 흩날리는 가을 네 앞에서 떳떳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헛헛해 부드럽게 내게 다가가고 싶지만 더럽게 뻣뻣해 온종일 침묵인 전화기 확인할 때마다 섭섭해 한 번씩 서럽게 혼자서 버럽게 그렇게 오늘도 달빛이 더 높게 필요하다고 말하면 과연 네가 와줄까 북향의 내 방 손을 잡고 어디든지 나가자고 해줄까 북향의 내 방에서 혼자인 게 어쩌면 당연한데 낯선 그 누구도 오셨잖아 여긴 어둡고 밖은 더 화창해 보여 창백해지고는 말짱해 보여 해가 왔다 간지도 모르는 밤 막막 같아 막막한 밤 네모난 창문 네모난 전화 밝기만 한데 나의 네모난 작은 방은 어두워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과연 네가 와줄까 북향의 내 방 손을 잡고 어디든지 나가자고 해줄까 북향의 내